홍익표의 왈왈왈 49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의 구정은 기자고요. 지난번에 추석 전에 중국 음식의 세계에 침을 흘리며 얘기를 하다가 결국 한 주 더 이 주제를 다뤄보기로 했는데요. 오늘도 홍익표 선배 모시고 중국 음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국가연애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 대표적인 요리하면은 보통 이렇게 미국 같으면 백악관의 식탁에 뭐가 올라오나 연애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 중국 요리의 진수를 보여준 이 국가연애에 대해서 우선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국가연애는 그 내셔널 뱅키트 영어로 하면 그렇고요. 예. 그리고 국가연애를 줄여서 국연이라고도 합니다. 그 중국 공산당 정권 수립 이후에 최초의 국가연애는 1949년 10월 1일 열렸습니다. 예. 국경절 당일날 열렸는데요. 예. 행사가 오전에 있었고 이 점심 때 이 가까운 베이징 호텔에서 연회가 열렸습니다. 초청 연회가요. 예. 이때 이제 저얼라이 총리가 이 담당이었는데 후이양 요리라는 걸 갖다가 국가 연회 요리로 삼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왜냐하면 예. 당시에 손님이 이제 한 600명 정도 왔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이 이제 각지에서 몰려드는 손님이니까 사람들의 입맛에 가장 맞는 것이 후이양 요리다.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 선택한 건데. 어떤 특징이 있길래 그런 거예요? 예, 요거는 뭐냐면 후이양이라는 것은 예. 장수성 그리고 예. 강소성 화이안이라는 회안이라는 데하고요. 예. 우리가 잘 아는 그 양조라는 데 있잖아요. 양주. 예. 그걸 갖다가 합친 건데요. 중국 그 4대 요리입니다. 화이양 요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양조가 중심이긴 한데 예. 지금은 이제 일단 장수성 이제 전체를 갖다 말하기도 하거든요. 예. 장수성 같은 경우는 상하이를 기준해서 북쪽에 있는 거고요. 예. 상하이 동쪽에 있는 것이 저장성.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양저우라는 곳이 뭐 요리가 발달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그 양조가 지리적으로요. 이 경항대운하라고 아시나요? 모릅니다. 모릅니까? 예. 그 베이징하고 이제 항저를 잇는 대운하인데 예. 예. 요거 이제 혹시 대운하를 지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모르니까 그냥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나라 예. 양제라고 아주 폭군으로 유명한 예. 수양제가 이제 이걸 지었습니다. 저건 알아요. 수나라에 문제 양제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혹시 문제를 예. 그러니까 양제가 문제를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문제를 아버지를 갖다가 때려 죽였습니다. 왜 그랬냐? 예. 아버지가 예. 그 수양제가 태자로 오래 있었는데 네. 새로 후궁한 데서 난 아하. 막내 아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예. 그 후궁의 그 후궁의 권유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 마지막 왕자를 갖다가 황위를 물려주려고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수양제가 알고는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서 와가지고 아버지를 때려 죽였죠. 뭐 예, 아무튼 음식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시무시한 예, 역사로 알겠습니다. 들어가 예. 버렸는데, 예, 그런데 아무튼, 아무튼 수양제가 이제 지은 이 경항 대운하가 있는데 그 대운하의 중간 기착지가 바로 양조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예. 중국의 남부하고 북부 문화가 합쳐지는 곳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의 식염 있지 않습니까? 먹는 소금. 네. 이것이 이제 한 군데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염의 집산지였기 때문에 중국 각지의 많은 상인들이 이곳에 들렀고요.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상인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요리사를 대동해서 오지 않습니까? 거상들이었나 봐요. 아, 거상이죠. 예. 왜냐하면 식염이라는 게 예. 이것이 그 소금이라는 것이 일종 전매업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 손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단 거상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요리사도 데리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식자재, 입맛 이게 한 군데 다 몰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융합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맛, 단맛, 신맛 이런 게 한데 어우러지고 그다음 남쪽의 맛, 북쪽의 맛이 한데 어우러지고 그래서 이제 맛있는 모든 사람 입맛에 맞는 요리를 갖다가 서둘러 개발했는데 그런데 또 소금 상인들 같은 경우는 거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 돈은 많은데 그 정치적인 지위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로 솜씨를 자랑하느냐? 자기 주방장이 개발한 요리를 들고 서로 싸움을 해가지고 이기는 데 대해서 만족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정치적인 권리가 지위가 없다고 해도 뭐 그 아주 경쟁 멋있게 들리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남북 모두의 입맛에 맞을 수 있을 만한 요리를 이제 정원라이가 국가연애 음식의 기본으로 정했다. 근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 화이양 요리 자체는 어떤 것들이에요? 예, 요리의 그 특징을 보면요, 해산물을 위주로 하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예. 부드러운 맛 그리고 담백한 맛이 이제 아주 특징입니다. 요리 방법은 이제 전통적인 중국 요리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것을 다 이제
한데 모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첫 번째는 그 차오라는 게 있습니다. 차오판이라는 거. 차오라는 거는 뭐냐면 이 아주 강한 불을 이용해 가지고 짧은 시간에 볶는 거죠. 아, 그럼 차오판이면 볶음밥. 아, 차오판은 볶음밥이죠. 그래서 양조 차오판. 중국의 대표적인 요리 중에 하나가 양조 차오판인데 뭐 양조 차오판은 뭐 어디로 가거나 다 양조 차오판.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중국식 볶음밥이 그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양조 차오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차오라는 것이 강한 불을 이용해 가지고 짧은 시간에 볶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영양분의 손실이 적고 재료의 원래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차오라는 게 있고 또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건 샤오. 그러니까 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신공양 할 때 그 소자. 아, 불태우는 거요? 네, 불태우는 거. 그 소자도 있습니다. 그거는 역시 그 뭐 기름으로 튀기거나 볶은 다음에 다시 국물을 붓고 이걸 조리고 그나 볶는 게 그게 바로 소 이겁니다. 소. 아, 그 중국 음식에서나 볼 수 있는 조리법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좀 없는 것 같고요. 볶은 그렇죠. 다음에 이렇게 물을 부어서 다시 끓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홍소라는 게 있습니다. 홍소. 아까 소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홍소라는 건 또 뭐냐면은 우리가 홍소육이라는 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홍샤로. 이게 뭐냐면 그 돼지고기에다가 기름과 설탕을 넣고 살짝 볶은 다음에 그다음 간장을 넣어가지고 아주 검붉은색이 나도록 하는. 마오쩌둥이 먹었다는 그 홍소 이런 방식이고요. 또 쩡이라고 해가지고 그 뭐 정이란 정 찌는 거 뭐 이런 방식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하나 소개할 수 있는 것이 뚠이라는 게 있습니다. 뚠은 뭐냐 하면은 우리말로 돈인데요. 약한 불에다가 오랜 시간 푹 구워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소개를 할까요? 먼이라고 있는데 이건 우리말로 민이라고 하는데 재료를 한번 볶은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육수를 부어가지고 묽은 물로 끓여내는 거. 이거 뭐지 알겠습니까? 묽은 물로 끓여낸다. 탕인데 은근히 뭉근하게 그렇지. 하여튼 묽은 불로 이제 묽은 불로 끓여내는 것.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참 요리법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러면 그 첫 최초의 국가연회에 나왔던 메뉴는 어떤 거였어요? 예, 메뉴는 보면 전체 요리 그 냉채 8가지. 그다음에 그 열채라고 하는데 열채라는 게 핫디시라는 뜻인데 그죠? 익힌 요리. 익힌 요리 그게 이제 6가지. 그리고 탕 하나. 그다음에 디저트 4가지. 과일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요. 주요리 보면은 주요리가 역시 익힌 요리이기 때문에 익힌 요리 이제 6가지 보면은 전복죽하고요. 그러면 동파 돼지고기 찜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열심히 설명해 주셨던 그게 이제 그게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삼겹살 볶음하고 그 게살 완자, 새우살 완자, 해물 전가복 이렇게 6가지를 갖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베이징 호텔에 소속된 요리사가 워낙 부족해 가지고요. 베이징 시내에 있는 화양 요리 전문 식당에서 아주 베테랑 요리사들을 갖다가 아주 긴급 수배서 투입을 했다. 이런 얘기 들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전가복 얘기하셨는데 그 국가연회 요리에도 나왔군요. 근데 전 사실 전가복 비싸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딱 한 번 먹어봤는데 어느 분이 사주셔서 이 전가복이란 요리는 그 이름도 희한하고 유래가 뭐예요? 그 전가복 여기서 말하는 전가복이라는 건 모든 사람의 복이다 이런 뜻이고요. 또 전가복이라는 건 사실 중국어로 온 가족이 찍은 사진 이런 뜻도 전가복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뭐냐면 유래가요. 청나라 건륭 황제 뭐 워낙 미식가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건륭 황제는 참 먹으러 많이 다니셨나 봐요. 그렇죠. 먹으러 많이 다녔죠. 이분이 또 이제 강남을 6번째 이제 찾았을 텐데요. 이때 이제 역시 강남의 그 핵심적인 도시가 뭐냐면 난징. 그 당시는 금릉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뭐 거기 뭐 최고 행정 책임자 같은 경우는 최상 요리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제가 영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뭐 천하의 미식가다 보니까 야 이거 준비한 거 이거 가지고는 웃으니까 난징의 최고 행정 책임자가 당황해가지고 나와서 주방장한테 명령을 다시 내리는 겁니다. 야 이거 가지고는 황제가 뭐 신통찮게 생각하시는 거 다시 한번 만들어봐. 그랬더니만 주방장이 다시 이제 생각해낸 게 해삼하고 그 닭고기 그리고 깐새우 중국식 햄 이런 걸 갖다 한데 넣고 이제 볶았는데 이 요리가 오르니까 이거는 이제 황제가 맛을 보고는 이건 좀 괜찮네 해가지고 그렇게 비싼 재료들이 들어가면 맛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야 이거는 뭐야 이름이 그랬더니만 주방장이
폐하가 납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복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주방장 굉장히 센스 있고 참. 그렇죠. 예. 사실 청나라 때만 하더라도 황제한테 불려가가지고 말 잘못하면 그대로 목이 날아가니까 예. 신경 많이 썼겠죠. 그래서 하여튼 모든 사람이 복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거 좋은 말이다 해서 그 정가복이라고 이 요리는 이름을 정가복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걸령 황제가 이제 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가복인 요리가 생겼는데 예.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 나와 있는 중국 식당은 다 화교들이 산둥성에서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산둥성의 정가복이다. 걸륭제가 먹은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나? 좀 차이가 나는. 그래서 뭐 해물 잡탕 스타일로. 예. 그래서 산둥성 정가복은 별로 안 알아주더라고요, 중국 사람들. 근데 아무튼 이 국가연회라고 하면은 뭐 아까 전복죽, 뭐 동파육, 삼겹살볶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게살에 새우살에 정가복에 이 식자재 말만 들어도 산의 진미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또 이제 국가연회에 쓰이는 식자재는 그런 산의 진미가 아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웬만한 식당에서는 구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거다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익힌 요리 뭐 6가지 중에서 예. 뭐 그렇게 색다른 거는 없거든요. 이게 또. 군발바닥 원숭이 뭐. 그렇죠. 이런 건 없죠. 예.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국가연회에 쓰는 음식은 뭐 겉보기 화려하거나 화려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제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거다. 예. 이런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이 탕이 이번에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불도장이라는 탕이었거든요. 이름만 들어보는 불도장.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불도장은 그러니까 동남부 후젠성 요리로 유명한 건데요. 예. 이게 그러니까 탕의 국물을 이제 닭고기로 우려냈는데 중국 요리사들은 수준을 갖다가 어떤 탕을 만드느냐 이거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탕, 우리는 보통 뭐 탕에 대해서 신경도 잘 안 쓰지만 탕이라는 게 굉장히 중국 요리에서 중요한데요. 제가 예전에 남부는 광둥성이라는 데를 갔는데 여기도 뭐 음식의 고장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실 광동성 요리 같은 경우는 중국 4대 요리 중에 하나인데 중국말로 외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아무튼 여기 광동성 여자들은 탕을 얼마나 잘 끓이느냐. 그죠?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4대 요리라고 하면은 나머지는 어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화양 차이하고 그죠? 예. 화양 요리하고 그다음 광동 요리하고 그죠? 예. 외차이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천성 서찬 요리인 그러니까川차이라는 거 하고요. 예. 그다음에 산둥성 요리, 루차이라고 하는 요 4가지 요리가 중국 4대 요리인데요. 이 지금 뭐 중국은 사실은 뭐 4대 요리라고 하기에는 중국 땅이 너무 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8대 요리, 12대 요리 뭐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일단 상식적으로 4대 요리가 이렇다. 참 그 불도장이라는 요리는 참 이거 음식 이름이 특이한데 이게 한자를 보면 부처님이 담을 넘는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무슨 특별한 유래가 있나요? 예. 여기도 유래가 있습니다. 19세기 중엽 그러니까 청나라 때인데요. 예. 푸젠성 푸조에 주연이라는 지방 관리가 있었는데 예. 한 번은 부잣집에 가서 접대를 받았는데 아주 맛있는 탕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대충 이렇게 뭐가 나오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주방장한테 야 이거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나중에 뭐 야 이거 아니야 이래 돼가지고 그래서 야 그러면 너가 그 부잣집 마나님한테 가가지고 한번 레시피를 받아봐라. 예. 해가지고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하니까 이 맛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재료 보니까 상어 지느러미 이거는 좀 그럴듯하네요. 해삼, 전복, 오리 그리고 돼지 발굽 힘줄 이런 게 들어가고요. 돼지 고기도 아니고 굳이 힘줄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굉장히 어렵네요. 이 재료들이. 예. 그게 아마 쫄깃쫄깃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비둘기 알, 예. 그리고 겨울 죽순, 버섯, 예. 말린 조개 뭐 웬만한 고급 먹거리는 다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주방장이 주원이라는 지방관리집을 나와가지고 정말 식당을 차렸습니다. 아하. 식당을 차려서 자기가 이제 했던 이 이제 불도장 이걸 갖다 내놨더니만 뭐 인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선비들이 와가지고 이름이 뭐요? 이게 참 맛있는데 뭐요? 하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하니까 그러면은 뭐 부처님이라도 이 맛을 알게 되면 담을 뛰어넘지 않겠나 해서 불도장이 이름을 지어줬고 식당 주인은 why not 하면서 이제 고마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지난번에 또 그 닉슨 미국 대통령 그 역사적인 중국 방문 때 얘기도 잠깐 해주셨었는데 그때 중국 쪽의 그 식자재 준비 뭐 굉장히 철저했다고 전해지는데 그것도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그 이때가 1972년 2월이었더라고요. 보니까 한겨울에. 아하, 예. 그래서 지금도 보면 영상 보니까 닉슨 대통령 상당히 두터운 옷을 입었던 예.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죠? 그 당시 역사적인 중국 방문을 했는데 이때는 뭐냐 하면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죠. 아주 중요한 방문이었지 않습니까? 예. 역사적인 방문이었죠. 예. 그래서 이 국가연회에 필요한 각종 식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관련 부처 직원들은 중국 대륙을 뒤졌는데요. 그래서 저번에 전복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죽순탕을 갖다가 이제 마련했는데 예. 이 당시가 마시다시피 한겨울인데 죽순을 예. 갖다가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은 찾아냈다 이런 얘기고요. 죽순은 그래서 어디서 구한 거예요? 죽순은 이제 서찬성, 창린. 원래 죽순이 판다들이 많이 바로 판다의 고장 서찬, 서찬성. 판다들이 먹을 것을 따다가 닉슨 대통령에게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그렇죠. 판다는 대나무 잎을 먹는 거지. 죽순 그렇죠. 먹는 뭐 건 그건 아니니까. 그거고 예. 하여튼 근데 이제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정치 임무라는 말을 쓰는데 예. 이게 이제 정치 임무라는 걸 하면은 이제 목숨을 바치더라도 이 일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당시 식자재 확보가 이 정치 임무가 떨어져 가지고 와, 그러면 전복하고 죽순 구하는데도 목숨 걸고 이렇게. 목숨 걸고 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아까 그 처음에 국가연회는 그 베이징 호텔에서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뭐 조어대나 그 인민대회당에서 국가연회를 한 건 언제부터예요? 예, 사실 중국 공산당 정권은요 건국 10년 됐을 때, 예. 그리고 1959년을 예. 앞두고 뭘 생각했느냐 하면은 좀 그럴듯한 이제 건축물이 좀 있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10가지 건축물을 갖다 지은 겁니다. 음. 그리고 1년 만에 그것도. 그렇게 1년 만에 지은 여러 가지 건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민대회당을 1년 만에 지었고요. 아, 정말 대륙의 스케일이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인민대회당 지었고 조호대도 그때 지었습니다. 예. 그래서 1959년부터는 이제 건국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예. 국가연회는 다 이제 인민대회당하고 조호대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1958년까지는 이제 베이징 호텔에서 했고, 그래서 1959년 9월 30일에 처음으로 인민대회당이 이제 세워졌고, 예. 거기서 이제 국경절 연회가 열린 거거든요. 거기 이제 국가연회 요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손님은 5,000명. 우와. 10년 전에는 600명인데 예. 그만큼 이제 저기 나라가 커진 거죠. 야, 5천 명이 만나서 밥을 먹는다라는 거 엄청. 그렇죠. 엄청나죠. 그런데 사실은 인민대당 안에 만인당이라 해서 10,000명 들어가는 데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놀랄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 서빙하는 종업원이 이제 일단 1,000명이 동원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한 명의 종업원이 그러니까 5명의 손님을 담당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무슨 메뉴를 할 거냐 주방장들이 토론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니까 뼈가 있는 음식은 좀 빼자. 아, 뼈 발라내기. 뼈 발라내 가지고 그 처리하는 게 상당히 좀. 아, 그건 맞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엄숙한 자리에서. 엄숙한 예. 자리에서 그래 모양새가 안 좋다 빼자는 거고요. 또 이제 남방식 만두가 있습니다. 소롱포라고 있는데. 저 너무 좋아하는데 이건 그렇습니다. 좀 제가 사 먹을 수 있는 수준의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더 빠졌는데 요거는 왜냐하면 외국 손님들이 어떻게 먹는지 몰라가지고 아니면 너무 뜨거워서 입속에 들어갈 그렇죠. 때 예. 그럴 위험도 있어서 아마 그래서 이제 뺀 것 같고요. 이리저리 이제 그럴 빼고 수가, 예. 이제 나름대로 줄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쪼올라이 총리가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연회 음식은 보면 아주 부드럽고 담백하고 순수한 맛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너무 맵고 짠 음식 있지 않습니까? 자극적인 음식 이거는 예. 역시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뭐가 있었냐 하면은 사실 베이징은 호텔이기 때문에 예. 음식 조리 공간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인민대회당은 우리 국회의사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는 음식 조리하는 공간이 잘 없어요. 더군다나 5,000명분. 5,000명분. 그러다 보니까 냉채는 조리가 필요 없으니까 쌓았다 그냥 예. 그대로 서빙하고, 아. 그리고 손질이 많이 간 익힌 요리 같은 경 딱 2가지만 해가지고. 근데 아까 그 첫 국가연회에서는 익힌 요리 뭐 6가지라고 하셨는데 익힌 요리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익힌 요리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인민대회당에서 예. 처음 할 때는 예. 이게 이제 이 사실 음식 조리 공간이었기 때문에 없어서, 그렇고 예. 나중에 좀 보완을 해가지고 그 한 것은 이제 처음에 이제 최초 국가연회 할 때는 그 6가지 요리, 그다음에 예. 한 가지 탕 한 가지로 했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숫자가 조금 줍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 사실은 뭐 경제 사정도 좀 안 좋아졌고 예. 또 문화혁명 이런 뭐 영향도 있었는지 분위기도 있었고. 그렇죠. 예. 그래 마오쩌둥 주석이 국가연회 규격이 좀 너무 그러니까 음식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음식 가짓수가. 예. 그리고 이제 먹는 것도 그렇지만 안 먹는 게 많으니까 이게 사실은 낭비다. 예. 그리고 제비지 요리라든가 상어 지느러미 요리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원래 재료비가 워낙 비싼데 이것도 문제다는 거고요. 그래서 또 어떤 음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껏 마련했는데 외국인들이 먹지를 않더라. 그런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중국 음식. 그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준비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신경 썼는데 외국 손님이 안 먹으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오쩌둥이 보기에는 외국 기빈 접대하는 데는 요리 4개, 탕 하나 예. 이 정도가 어떻느냐.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요리가 6개였지 않습니까? 예. 이를 갖다 4개로 줄이자 이렇게 얘기했고 조발레 총리는 그거 좋습니다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국가연회가 요리 4개, 그죠? 익힌 요리 4개, 예. 그리고 탕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통일을 했고요. 여기 이제 반세기 동안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그 뒤에 다시 가짓수가 더 줄어들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점점 이제 가면서 점점 줄어들었는데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같은 경우는 일부 국가연회는 요리 3개, 4개도 많다. 3개, 탕 하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요리 2개, 탕 하나 예. 이런 식으로 줄이기도 했고요. 2008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지 않습니까? 예. 그때 후진타오 주석이 조호대 국빈관에서 올림픽 국가연회를 베풀었는데요. 이게 2008년 8월 24일 날 이제 오찬을 베풀었는데 이때 베이징 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한 외국 기빈들을 초청한 거거든요. 예. 그때는 뭐냐면은 메인 요리가 3개 탕 하나였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사실 국가연회가 음식 하나 줄이는 것도 50년 걸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이렇게 이제 음식 숫자를 줄여버리면은 뭐 돈이라든가 예. 그죠? 인력, 물자 이런 게 다 이제 줄고 그래서 원래는 국가연회에도 이 음식 하는데 보통 이제 식사 한 끼 하는데 2시간, 3시간이 걸렸는데 예. 이것도 1시간 15분 내로 좀 많이 이제 시간을 줄였습니다. 그 시진핑 체제 들어서는 어떤가요? 시진핑 세대 들어서는 더 줄었죠. 아. 그렇죠. 이때보다 더 이제 예. 시간도 더 줄이고 이번에 전성절 그 식사 메뉴를 보니까 예. 상당히 간소하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국가연회는 점점 더 이제 간소화 바람이 불고 있다. 사실은 뭐 못 먹는 시절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은. 근데 예. 그 조호대나 인민대회당에서 혹시 직접 음식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예, 음식 다 먹어봤죠. 음. 그래서 이제 사실 중국 음식은 수준이 높을수록 모든 사람들 입맛에 다 맞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예. 경우는 사실 뭐 중국에 웬만한 식당 가서 먹으면 다 먹기는 먹는데 예.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입맛에 안 맞는 경우도 혹간이 있습니다. 그게. 예. 그렇지만 제가 이때까지 인민대회당하고 조호대에서 먹어본 요리 중에서 아이고 이거 못 먹겠다고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준 높은 주방장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심정적으로 보면은 인민대회당보다는 조호대가 왜 더 먹을 때 그럴듯한 게 맛인가요? 이 원래 그 맛도 그렇고요. 좀 아늑해가지고 좀 이 먹을 맛이 예. 납니다. 이 분위기가. 그다음에 이제 고색창년한 건축물에다가 분위기도 살고 하는데 인민대회당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천장도 굉장히 높아요. 이 구소리는 영향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예. 천장도 높고 그래서 그런데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주최 측 입장에서는 예. 5천 명, 10,000명씩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니까 그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데 그 가서 드신 음식은 어떤 거 드셔보셨어요? 뭘 예, 팔아요? 뭐 음식으로는 뭐 좀 기억에 남는 거는 농어를 갖다 은박지에 사서 구운 건데요. 생선구이죠, 그러니까. 예. 예, 그게 이제 좀 그럴듯하고 그다음에 탕인데 이 생선 알탕이라고 했잖아요. 오징어 알을 갖다 이렇게 오징어 알이요? 예, 오징어 알을 갖다가 이렇게 오징어 알을 끓였는데 아주 뒷맛이 개운하고 뒷맛이 맛이 깊다고 할까요? 왠지 연포탕이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연포탕 그렇죠. 연포탕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알 같은 게 많이 씹혀가지고 좀 그러니까 맛이 좋아요. 근데 거기 인민대회당이나 조호대에서 누구나 들어가서 그냥 식당에서 밥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행사를 갖다가 예. 행사를 갖다 열어야죠. 행사를 열 행사를 때. 열어서 예. 행사를 여는 쪽에서 그러니까 식사하고 다 이걸 갖다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예. 이제 먹는 거고요. 무턱대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좀 특이하게 생각한 거는 조호대나 인민대회당이나 그러니까 돈을 주면
돈을 주면 예. 돈을 주면 행사를 할 수 있고 행사를 하면서 식사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국가가 운영하니까 민간인이나 예. 외국인은 전혀 들어오지 마라 이럴 것 같은데 예. 중국 역시 돈을 중시하는 나라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예. 싶은데 누구나 신청을 해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그다음에 조호단의 인민당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식당에 이제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음식값은 얼마나 하나요? 음식값은 제가 얼핏 듣기로는 조호대 같은 경우는 한 끼에 한 우리 돈으로 20만 원에서 아이고. 40만 원 정도. 비싸군요. 그런데 이것도 정해진 게 아니고 원하는 저 가격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한 제일 싼 게 제 느낌에 그때 들었을 때는 15만 원 이상 정도인 것 같아요. 한 끼에. 예. 참 아까 그리고 중국 4대 요리 얘기해 주셨는데 그 화양 요리 설명해 주셨고 광동 요리야 뭐 우리가 좀 그래도 좀 흔히 접할 수 있는데 그 쓰촨성 요리 그건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예, 서찬성 요리는 일단 이제 서찬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흔히도 우리가 잘못 아는 게 뭐 4개 강이 흐른다 이런 건데 한자로만 보면 예, 그래 그게 예. 아니고 원래 그 서찬 분지로 들어가는 이 좁은 길이 4개 있다고 해서 이 천엽사로라고 했고 예. 이걸 줄여서 사천로. 아하. 그게 다시 줄어서 이제 사천이 된 예. 겁니다. 그만큼 이제 들어가려면 험준한데 일단 들어가면 물산이 굉장히 풍부하죠. 삼국시대 그 총나라가 바로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요리가 발전했는데 서찬 음식의 특징은 이제 맵고 시다는 거죠. 간혹 가다가 예. 그 쓰촨식 요리점을 가본 적이 있는데 진짜 딱 맵고 신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음식에 들어가는 그 매운 고추는 좀 한국 거랑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그 매운 음식 쓰촨 요리 먹으면 이렇게 좀 기침이 난다 그러나? 그렇죠. 좀 약간 숨이 막힌 우리처럼 그냥 혀끝만 아픈 게 아니라 굉장히 맵던데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맛이 서찬 요리의 맛은 이제 마라라고 해가지고 예. 혀끝을 마비시키고 그렇구나. 그죠? 예. 그다음에 아주 매운.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매운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서찬성 동쪽이 이제 후난성이 있거든요. 예. 후난성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후난성이 바로 마오쩌둥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매운 요리 좋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찬성 역시 그게 못지않게 이제 매운 요리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서로 라이벌 의식도 아주 강한데 예. 서찬성 출신은 역시 뭐 덩샤오핑이 유명하고요. 예. 그런데 후난 사람들은 우리는 매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 그 서찬 사람은 우리는 맵지 않은 걸 두려워한다. 이렇게 뭐 서로 뭐 우리가 더 매운 거 잘 먹는다 이거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서찬 요리의 대표적인 거로는 이제 우리 잘 아는 마파 두부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궁보계정 꿍바오 지딩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요리가 드디어 또 나왔네요. 이 마파두부. 이게 쓰촨 요리였군요. 그렇죠. 요 이제 마파 두부가 생긴 건 역시 청나라 말기 그리고 동치 황제 때였는데요. 예. 서찬성 이제 그러니까 청도라는데 성도라는데 온씨라는 집안에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 예. 얼굴은 용모는 이뻤는데 아마 천년두를 알아가지고 곤보였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데 목재상 하는 남편하고 만나가지고 잘 살았는데 그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식당을 열었는데 이 아주머니가 하는 그 두부 요리가 일품이었는데 그게 또 우리 다 이름이 없었대요. 예. 나중에 이 아주머니가 이제 이 할머니가 됐죠. 그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때 그 요리가 너무 기억에 남으니까 이름을 지어준 게 마파. 마간 곰보마. 그럼 파가 마씨 성을 할머니마. 가진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 성은 온씨였는데 그냥 얼굴이 얽은 할머니가 그렇죠. 얼굴이 얽은 할머니가 만든 두부라 해서 마파 두부라는 이런 게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 궁보게정이라는 요리는 전 처음 들어봐요. 그건 또 어떤 요리인가요? 예, 이것도 이제 닭고기 볶음 요리입니다. 이것이 궁바오 지딩이라고 해가지고 예. 아주 그 중국에서 굉장히 흔한 요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사실 중국에 가면은 쉽게 우리 맛에도 맞고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일단 게정이라는 거는 네모로 쓴 닭고기라는 뜻이고요. 네모로. 예. 그다음 궁보라는 것은 이제 왕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국가의 공을 세우는 이제 대신한테 붙이는 칭호거든요. 예. 그런데 청나라 때 그러니까 정보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공을 세워서 이제 그 궁보라는 이런 칭호를 받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정궁보 이렇게 이제 다 불렀는데 이 사람 고향이 꾸이조라고 해서 이제 귀주입니다. 남부에. 그런데 산둥성에서 임지를 마치고 일을 마치고 서찬성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서찬성으로 가면서 이제 자기 고향인 꾸이조에 갔는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접대를 하려고 하니까
아 그냥 이제 간단하게 닭고기 볶음 요리나 해오라고. 아하. 그게 원래는 예. 구이조의 요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뭐 닭고기를 갖다 그대로 그냥 네모 토막 쳐가지고 그냥 이거 먹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먹고 이 사람이 서산성으로 갔는데 이 사람이 이 고기를 이 요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서산에서는 다시 거기다가 듬뿍 고추를 넣어가지고 아주 매운 닭고기 볶음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산 요리로 재탄생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죠. 우리 그 중국 식당에서 많이 먹는 그 짠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원래는 서천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그 짠지가 중국말로 하면 짜차입니다. 짜차이. 예. 짜차인데 우리 잘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뭐 어디 보면 당연하죠. 누가 안 가르쳐줬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보니 무슨 자사이 그러기도 예. 하고 뭐 그거 있잖아요 하고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짜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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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 짜가 예. 압착한다 할 때 착자. 예. 그다음에 요리할 때 하는 채자.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착채죠. 착채. 그럼 눌러 짠 채소가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은 이것이 착채인데 이것은 갓 있지 않습니까? 갓. 예. 우리 갓김치 먹죠. 이 알죠. 그러니까 예. 우리 갓김치 먹을 때 그 예. 갓을 갖다가 소금으로 절여서 그다음에 눌러 짜는 겁니다. 아, 그게 갓인가요? 갓입니다. 그게. 아, 그 예전에 제가 어떤 친구랑 이 채소가 과연 무엇이냐 얘기가 나왔는데 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선가 이게 오이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오이가 아니지 않느냐 정말 오이냐 그랬는데 오이다. 그래서 좀 이렇게 둘 사이에서 토론이 벌어졌었는데 그게 갓이로군요. 그러니까 원래 정종은 바로 갓이고 나중에 그게 뭐 없으면은 갓이 예. 비싸니까 없을 수도 있잖아요. 못 구하면은 예. 뭐 오이라도 한다든가 이렇게 아마 대처를 했을 수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금으로 절여서 이걸 갖다 눌러 짜가지고 여기에 바로 착이라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시 물기를 빼고 거기다가 고추, 생강, 회양 같은 이런 향신료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다시 절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창께 이제 중국에서는 최고의 품질을 갖다가 보장하는 건데, 그래 맨밥에다가 뭐 짜차에만 해도 한 끼 식사가 가능하다. 예, 뭐 우리도 뭐 맨밥에 짠지만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참 그 중국에도 뭐 우리나라 김치랑 비슷한 그 스촨의 그런 채소 요리가 있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서찬에서 나오는 김치, 서찬 파오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김치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그 일부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우리나라 김치가 서찬성에 왔다, 서찬성에서 갔다. 이런 견해를 갖다 피력하기도 하는데 그걸 뭐 좀 우리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예.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사람 중 일부는 우리나라 고구려나 백제 유민들이 그때 끌려가가지고 서창성까지 가서 거기서 아마 우리 김치를 갖다 퍼뜨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일단 학문적인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될. 뭐 두 곳에서 뭐 독자적으로 비슷한 채소 절임이 뭐 발전을 했을 수도 있지 예, 않을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그죠? 아까 그러면은 4대 요리 중에 3가지를 알아봤고 마지막 남은 산둥성 요리 그거는 특징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산둥성 요리는 이제 우리 입맛에 제일 맞죠. 이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가까우니까. 그렇죠. 예. 가깝고 우리나라 중국 음식점에 그러니까 대부분이 산둥성 화교들이 와서 예. 한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자로 쓰면 산둥 요리는 노체라고 합니다. 루차이. 루가 뭐냐면은 산둥성을 나타내는 옛날 그 춘추전국 시대 노나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루라는 게 산둥성을 갖다 상징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루차이. 예. 산둥 요리를 갖다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 춘추전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중국의 요리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참 중국은 뭐 하나 하면 뭐 2000년 됐다. 이건 진짜 2000년 넘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공자가 즐겨 먹는 음식이기도 그렇겠네요. 하고요. 뭐 노나라 사람 공자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명나라 청나라 때 와가지고는 이게 이제 산둥 요리가 궁중의 주요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방 요리를 대표하는 거죠. 예. 이게 산둥 요리의 특징은 소박하고 적응성이 강하다 이런 평을 받는데요. 해산물과 야채를 주로 많이 쓰고 예? 특히 동물 내장을 요리하는 솜씨가 뛰어나다. 이런 게 곱창 같은 건가요? 곱창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요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징에 이제 그 산둥성 전문 요리점이 있는데 이 풍태원이라고 예. 이 마오쩌둥이 살던 집도 이제 풍태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말로 펑서위안이라는 여기를 갔는데 여기에서 충사오 하이선 그러니까 해삼 요리인데 예. 해삼을 갖다가 파하고 이렇게 한데 볶은 게 있는데
그럴듯해요. 맛이. 듣기만 해도 그럴듯하네요. 그럴듯하죠. 근데 그게 이제 좀 비쌀 것 시간이 좀 같긴 많이 걸리고 그 시간이 그 한 마리당 뭐 한 10만 원 가까이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보니까 뭐 시가로 돼 있던가요? 그런 것 같아요. 메뉴판 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먹으러 일부러 갔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하여튼 주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좋았고 서울에서 그때 그 손님이 왔을 때 이 집에 데리고 왔는데 이 해삼 요리 이게 잘한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왜냐하니까 해삼의 간장이 잘 배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중국 요리 얘기는 들어도 참 무궁무진하네요. 생각 같아서는 이거 중국 요리 특집을 시리즈로 하고 싶지만 계속해서 먹는 이야기만 할 수는 없으니 일단 음식 얘기는 다음번 명절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선배 그 중국 요리 여태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사실 중국 사람들은 식보라고 해가지고요. 먹는 걸 갖다 보약으로 이렇게 약으로 생각하는 우리도 경우가 그렇죠. 밥이 보약이라고. 밥이 보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여튼 음식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정성과 공력을 기울이기도 하고요. 또 중국 음식은 3이 기술이고 7이 불다루기다 할 정도로. 그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센 불에서. 센 불에서 순간 열처리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본래 맛을 갖다 유지할 수 있고 그죠? 그다음 영양소도 파괴가 안 되고. 여기에다가 섬세한 주방장의 칼솜씨 이게 또 일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중국의 요리는 불과 칼의 요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 오늘 저녁엔 중국집을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그 군침난 얘기였는데 자 오늘 49회였고요. 드디어 이 왈왈왈 참 발음하기도 어려운 왈왈왈이 드디어 다음 주에는 50회를 맞습니다. 왠지 모르게 저는 도우미로 참여하고 있지만 이날을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무언가 50회 특별 이벤트라도 좀 준비를 할까 생각 중이니까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라도 준비를 해볼 테니까 다음 시간 꼭 기대를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특별한 걸 준비해서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홍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차장도 수고 많았습니다.